분노 조절을 담당하는 측두엽은 우리 뇌 중에 가장 원초적인 부분 중에 하나예요. 위협이 감지됐을 때 자극이 되고 두 가지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분노와 두려움이죠. 예를 들어서 포식자의 공격이 감지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싸우거나 도망가야 합니다.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 동공이 확장되고 심장이 빨라지고 숨이 가빠지고 소화로 가는 혈관들은 일단 축소, 근육으로 가는 혈관들은 팽창됩니다. 이처럼 생존을 위해 빨리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감정이 두려움과 분노입니다. 측두엽을 제거한 원숭이들을 지켜봤더니 나를 공격했던 뱀이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났는데도 두려움이나 분노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피하거나 싸우지도 않았죠. 이 원숭이들이 오래 생존할 수 있을까요? 가망이 없습니다. 분노는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신체적 반응이며 이 감정을 느끼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자책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노를 잘 해석하고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능력은 기를 필요가 있죠. 조절되지 않은 분노는 파괴적이니까요. 분노로 인해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다 보면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분노라는 감정을 잘 해석하고 조절하는 몇 가지 팁을 준비했어요. 나도 편안하고 주변 사람도 편안하게 해주는 감정적 성숙함을 획득하시고 가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지예요. 오늘도 예지 사이콜로지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위협이라고 느낄 만한 요소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등. 그런데 사람마다 더 특별히 자극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욱하는 사람들은 내가 화낼만 하니까 화를 내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이 맞아요. 내 뇌에서 지금 있는 자극들, 지금의 정보를 프로세스 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위협이야. 공격을 당한 것만 같아. 방어선으로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극에 의해 분노를 느끼는지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타인의 의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가? 누가 나쁜 의도로 나를 때렸어. 그럼 정당방위해야죠. 욱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욱하는 성질이 문제가 되고 후회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상대방의 의도를 너무 섣불리 판단했을 때입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내 물건을 떨어뜨리고 갔어요. 화가 확 나고 뭐야 지금 장난해?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면 어떻게 자극을 해석한 거죠? 나를 엿먹이려 했다. 부정적으로 생각했겠죠.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실수로 떨어뜨렸고 만약에 그게 손상이 갔으면 충분히 사과하면서 보상을 해줄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렇게 섣불리 남의 의도를 판단하는 습관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요. 분노가 유발되며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는 그 상태는 우리가 오래 견딜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갈등과 대립을 많이 만드는 우호성이 낮은 사람들은 심장이나 위 건강이 나쁘다고 결과가 있거든요. 최대한 중립적으로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여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려면 자극이 있을 때 반응하기 전에 조금 시간 텀을 벌어야 돼요. 내 눈빛이 좀 살아나고 있다, 숨이 가빠진다, 분노 리스폰스가 느껴진다면 심호흡을 하고요. 미소를 한번 지어주세요. 그리고 내 뇌에서 한번 생각하고 오세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패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욱하는 사람들은 분노와 함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불공평한 일이 생길까봐 하는 두려움, 상처받을까봐 하는 두려움, 내가 또 틀렸을까봐, 못난 사람일까봐 하는 두려움이죠. 예를 들어 안 그래도 나는 내 학벌이나 스펙 때문에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회사 미팅 중에 내가 용기 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직장 동료가 하품을 해요. 짜증이 확 나고 그 동료가 미워집니다.
같은 스펙과 학벌을 가졌어도 자기 효능감, 내가 무언가 해낼 수 있다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품을 몇 번이고 해도 어제 잠 잘 못 잤어? 우리 커피 마시러 갈까? 이렇게 여유롭게 긍정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분노의 트리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개 자존감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도 어떤 스탠다드에 딱 맞춰줘야 되고 타인도 상황도 예상대로 전개되지 않으면 두렵고 화가 납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상황의 폭이 굉장히 좁은 거예요. 그런데 외부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돌보고 강한 힘을 기르게 되면 견딜 수 있는 상황의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누가 뭐래도 내 커리어가 롤러코스터를 타도 내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까?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들은 제가 다른 영상들 만들어 놨으니까요. 링크 걸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질문은 내 통제 안에 있는 일인가? 빅5 성격 테스트 연관 데이터를 보니까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은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더랍니다. 부모가 다 큰 자녀의 옷차림, 만나는 사람, 행동가짐들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연인에게 어떤 잣대와 기대치를 정해놓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고 분노하는 경우죠. 우리를 좀 여유롭게 해줄 수 있는 사실은 타인은 나와 완전 다른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원하는 만큼만 원하는 방식으로 교류를 하는 거예요. 서로의 합의가 필요한 거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계선을 존중하면 보다 더 긍정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화를 낼만 하니까 화를 내지 나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 외부 탓을 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죠. 외부의 것들이 문제인데 그냥 세상은 굉장히 치열하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입 툭 튀어나온 채로 사는 거죠. 재미없잖아요. 너무 험난하잖아요. 나의 분노의 트리거를 파악하고 상황에 알맞게 잘 반응함으로써 여유롭고 행복한 일상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느낀 점과 질문은 언제든 환영이고요. 알고 싶었던 토픽 공유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영상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신청받았던 토픽으로 제작했어요.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만족스러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